나? 설 명절 잘 보내셨죠? 그 설 명절 때는 공부 안 하시고 푹 쉬셔야 하던데. 그런데 또 마음이 아니죠. 공부하셨겠죠. 예. 근데 공부하면은 학교 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어, 저도 어쨌든 간에 기억력 감퇴가 안 돼요. 제가 보면. 예, 제 나름대로는 저 강의도 하지만은 우리 손해평가사들 실무 교육도 하고 또 어쨌든 저 올해 이제 300명이 넘는 우리 회원이 돼요. 135명인데 벌써 설 전에 약 165명의 합격자들이 또 저희 가입하셨고 앞으로도 좀 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 관리도 힘드니까 신경을 항상 써야 한다 생각 대신 신경은 쓰시되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겠죠. 예?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의 힘으로 공부도 그렇게 하시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46페이지죠. 146페이지. 지난번에는 그 주로 유성생식인데 이제는 영양번식이라고 하죠. 영양번식. 영양번식은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방법을 말하죠. 유생번식은 일종의 실생번식, 그러니까 열매실이거든요. 종자를 이용한 번식이고 여기는 영양번식입니다. 자, 생식기관 대신에 생식기관은 꽃이라든지 열매 이런 대신에 영양기관, 다시 말하면은 식물체의 영양을 담당하는 뿌리나 잎, 줄기.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경우는 덩이 줄기를 한다든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덩이 뿌리에 나온 접순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수 같은 거 주로 삽목이나 젖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영양번식이라고 합니다. 자, 영양번식과 종자번식의 차이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 시험에 딱 2회 때 한번 나왔거든요. 이걸 한번 그래도 기억을 하시고 최소한도로 이걸 알으셔야 되겠죠. 평가사가 되시려 한다면은 자, 영양번식은 장점이 어떤 것이냐? 모본이 지니고 있는 유전적 특성을 이제 모본이라는 것은 어버이잖아요. 어버이의 성질을 어버이의 우량 행질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번식을 한 거다였어요. 어버이의 우량 행질을 연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모본이 지니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종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어버이와 똑같은 것. 그리고 모본은 내한성. 여기 내한성이라는 것은 추위에 강한 성격, 그다음 내병성 등 유전적인 특성을 유지하기에 튼실하다. 이게 어버이의 좋은 점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영양 기관을 이용해서 번식한다는 얘기죠. 종자 번식보다 성장이 빠르다.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이죠. 바로 되면은요. 그다음에 종자로는 번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종자로는 번식이 잘 안 되죠. 그다음에 마늘은 일부는 해요. 주화 번식이라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마늘 쪽편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암수 어느 한쪽 그루만을 재배할 때 이용된다. 호흡은 암구루가 재배되는데 종자 번식에서는 암구루와 숫구루가 함께 나오므로 암구루를 영양 번식시킨다. 왜? 암구루는 암구루는 이 수량이 많기 때문에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암구루와 숫구루 있는데 암구루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종자 번식에 비해서 개화, 꽃피는 것이라든지 결실, 종자가 맺히는 시간이 짧다. 예를 들어 일본배 같은 경우는 실생으로 그러니까 종자를 번식해서 했을 때 7, 8년 걸리는데 이제 이것은 삽목이나 접목을 하면 4, 5년이면은 이 수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년 생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접목을 하면 2, 3년이면 가능해요. 왜? 감나무 1년생 가지에서 이 개화 결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성년된 접수를 이용해서 하면은 2, 3년이면 이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개화 결실이 빨라지는 거예요. 단점은 모본에서 식물체의 조직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종자 번식의 경우처럼 일시에 다량의 묘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모본에서 접수를 가지고 삽목을 한다든지 접목을 한다든지 하고 또 분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종자 같은 경우는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수확해서. 근데 그런 것이 단점이다. 그 작업이 번거롭다. 종자 번식은 파종만 하면 되는데 접목을 한다든지 삽목을 한다든지 이게 작업이 번거롭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거 단점. 그다음에 종자 번식은 우리가 이 실생 번식이라고 돼요. 종자 번식. 종자 번식은 똑같은 말이에요. 실생 번식. 이 실자가 열매실이에요. 열매니까 종자잖아요. 열매실. 실생 번식.
장점은 번식 방법이 쉽고 다수묘를 생산할 수 있다. 파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그다음에 품종 개량을 목적으로 우량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종자 번식은 인공 개자. 좋은 품종끼리 예를 들어 어떤 품종은 내한성 내병성하고 어떤 품종은 수량이 많이 생산되고 맛이 좋다든 식감이 좋다든 그 크로싱 해가지고 좋은 것을 만든 인공 교잡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번식을 했는데 돌연변이가 발생돼요. 그 돌연변이 발생된 놈이 있으면 그걸 또 우량 묘본을 쓰기 때문에 이래서 이 번식 우량종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자 번식. 그러나 이제 이 영양번식 우량번 그 계량은 아니잖아요. 어버이의 우량 행진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것뿐이에요. 어버이 행진 그대로만 새롭게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종자의 수송이 용이하며 종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옹골이 이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종자는 건조 상태에 있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 수송이 용이하고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영양 번식을 하기 위한 뿌리라든지 삽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피도 크고 그다음에 만약 말라불면은 죽은 거잖아요. 그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다음 종자 번식은 수명이 길고 생육이 양수하다. 다시 말해 생육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 장점은 책이 안 나왔습니다. 육묘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육묘 비용 적게 소요된다. 적게. 다른 것은 삽목 젖모기를 넣는다든지 하면은 해가지고 사람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종자 번식은 하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자 번식의 장점을 봤으면 단점은 뭐냐? 교잡에 의함으로 교잡이죠. 어쨌든 암꽃과 수술이 만나서 교잡에 의함으로 변이가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리면 좋은 쪽으로 해서 돌연변이에서 좋은 품종이 나오면 좋고 그런데 오히려 쇠퇴된 돌연변이가 나오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체와 동일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많다.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종자 번식은. 그다음에 불임성은 아까 자가 불화합성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 꽃가루끼리 안 된다든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런 것들은 불임성이나 또는 단위 결과성. 단위 결과성이라는 것은 수분 수정이 되지 않고 열매가 맺힌 거이기 때문에 종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 결과성이 있으면 종자 번식할 수가 없잖아요. 종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 결과성 하의 경우는 종자 번식을 할 수가 없다. 목본류 경우는 개화 결실이 되기까지 장기간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장이 느리다. 목본류는 일반적으로 종자 번식해 보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수는 실생묘를 이게 종자 번식에서 만든 걸 가지고 좋은 품종이 있는 어버이의 접수를 갖다가 젖먹는 것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수 그 실생묘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어리니까 계속 나는 자라야지 하면서 영양생장만 지속해요. 그래서 영양생장하는 기간이 보통 2 내지 6년 빠른 것은 좀 꽃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꽃피면 제거해요. 왜? 양분을 흡수는 생리적으로 모든 우선이 종자로 양분이 다 가요. 종자로 가면 몸체가 안 커진다는 얘기예요. 몸체가 안 커지면 안 되잖아요. 몸체가 커졌을 때 많은 가수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전부 따주는 거예요. 따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 내지 6년 동안 이 성년 기간이 돼요. 성년. 어른이 되는 기간이 있다냐 성년 기간이. 자,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 결혼 안 시키잖아요.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한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부양할 수 있고 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실생묘를 했을 때는 2, 6년 정도 성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몸집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몸집 키우면 이제 강압성 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꽃눈이 분화되고 꽃눈이 분화되면 그 자리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2 내지 6년. 그런데 다만 이제 접목을 하면은 이 실생묘라 접목을 하면 어버이의 접수 그러니까 어른 지금 현재 가시 잘 맺히고 뭐 10년, 15년 된 데서 접수를 하면은 이제 그때는 가능해요. 다만 이 몸집만 키우면. 그래서 접목 후 보통 뭐 사과 같은 경우는 밀식 재배 같은 경우는 이 3년이면 가입이 가능. 그 이야기는 3년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이러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생묘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영양 번식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책이 이제 순서 나왔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옵니다. 영양 번식.
치목, 한목, 전목, 세 개 나오기 때문에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정리를 해놓고 큰 틀은 이런 네 가지겠다 하면서 세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 큰 틀을 이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치목은 이제 이 희무지라고 해요. 희무지. 자, 치목, 희무지. 자, 책 봅시다. 자, 어미나무에 붙은 가지에 상체를 준 다음 생장 조절제가 처리된 가지 끝부분과 박피라는 것은 껍질을 벗긴 박피. 예, 껍질이 벗겨진 부위를 흙으로 묻어 발근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 삽목이나 접목이 잘 되지 않은 종류 번식에 이용됩니다. 삽목이나 접목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미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발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치목의 첫 번째는 성토법입니다. 성토법. 책에 나온 대로 나무 그루 밑동에 흙을 긁어 모아 발근시키는 방법이다. 뽕나무나 사과나무, 양행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성토법.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잖아요. 있으면 여기를 딱 제거를 해요. 제거하고 여기 흙을 묻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여기서 뿌리가 생기면서 새롭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성토법이죠. 성토법. 그다음에 희무지법입니다. 희무지법 1회 때 나왔습니다. 가지를 이어서 일부만을 흙 속에 묻는 방법으로 보통법, 선치법, 당목지법, 파상치법 등이 있다. 보통법은 우리가 단순 치목법이라고 합니다. 단순 치목법. 가지를 보통으로 이어서 일부를 흙 속에 묻는 방법이다. 포도나 자두, 양행두. 선치법은 가지의 선단부, 그림부를 보시면서 보세요. 가지의 선단부 끝부분이죠. 선단부를 휘어서 묻는 방법이다. 나무, 딸기가 해당된다. 당목치법, 줄기를 또는 가지를 수평으로 묶고 각 마디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를 발근시켜. 발근이랑 뿌리를 발생시키는 걸 발근이라고 해요. 발근시켜 한 가지에서 여러 개 치목하는 취득한다 그 말이죠. 치목하는 방법이다. 포도나 양도 자두다. 그다음에 파상치법 또는 파상치목법 여기도죠. 긴 가지를 해서 하곡부마다 그러니까 파도처럼 그러니까 당목지법은 이렇게 해서 이 발근이 되는 것인데 이 파상치법은 나무가 있다면 이 하곡부에 묻어서 여기서 이제 나오고 하는 거죠. 파도처럼. 그래서 파상치법이라죠. 이 긴 가지를 휘어서 하곡부마다 하곡부는 아래쪽으로 후부인데 하곡부마다 흙을 덮어서 한 가지 여러 개 치목하는 방법이다. 포도 등에서 이용된다. 다음에 이제 이 치목에 있어서 이 고치법 또는 양치법 그러죠. 양치법. 가지를 땅 속에 휘어 묻을 수 없는 경우에 높은 곳에서 발근시켜 치목하는 방법이다. 수세가 좋은 가지나 오래된 가지에 발근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미리 한상박피한 후 축축한 흙이나 물리기로 쌓은 후에 다시 폴리에틸렌 비닐이에요. 비닐 종류를 싸고 위아래를 잡아맨 다음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보충하면서 발근되면 어미나무에서 잘라낸다. 그래서 고치법.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저치법과 이 고치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고치법. 자 저치법은 이 앞에 있었던 성토법이죠. 성토법. 그다음에 보통법, 선치법, 그다음에 당목치법, 그다음에 파상치법. 이 고치법은 방금 말씀대로 양치법이라고도 하죠. 양치법이라고도 하고 고치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예를 들어 저치법에서 성토법, 선치법, 당목치법 또는 고치법, 양치법일 때는 저치법이 아닐 때 할 때는 이거 고치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땅속에 묻는 거예요. 이 고치법만 나무 가지에다가 환상박피, 고리환자예요. 고리환. 우리가 환이란 것은 고리 형태로 껍질을 벗기는 것을 환상박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 껍질을 칼집을 동그랗게 두 번 내면 그 가운데만 벗겨지는 것이 환상박피예요. 고리환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박피를 해주고 이끼라든지 흙을 쌓아주고 비닐로 덮어 수분을 냈을 때 거기서
이 뿌리가 나와서 이제 하나의 개체가 생기는 것이 고치법, 양치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치법에는 성토포도 땅에 아무튼 땅에 묻는 것은 저치법. 그리고 고치법은 유일하게 양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다. 나머지는 다 저치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삽목. 삽목은 꺾꽂이죠. 꺾꽂이. 꺾꽂이. 지금 삽수를 꺾어서 꽂이기 때문에 꺾꽂이예요. 꺾꽂이. 꽂는다 그래서. 자, 모주 형체의 일부분인 줄기나 가지, 뿌리, 잎을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상토에 꽂아 안전한 한 개체의 식물로 재생시키는 번식 방법이다. 이게 이제 꽂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 그다음 습도, 그다음에 이 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 암 조건이 있어야지 삽목은 잘 됩니다. 그래서 삽수의 발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옥신계. 자, 우리가 호르몬 종류에서 발근 촉진을 하는 것이 옥신, 생장 호르몬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제품이 루톤이라고 하는데 옥신계의 이 루톤 분재, 예, 쉽게 말하면 그 삽수할 때를 기부 여기를 묻혀가지고 꽂아놓으면 발근이 잘 된다는 이야기죠. 예? 발근. 그 다음에 항아처리나 사탕의 침지 처리, 온탕 침지 처리 등을 한다. 주로 하초나 가수에 쓰이며 고구마, 일부 공해작물로 쓰인다. 고구마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고구마의 이 삽수, 고구마에 싹이 나오는 놈 있잖아요. 줄기가 나오면 그놈을 갖다 심는 걸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꺾어서 심기 때문에 삽수예요. 삽수. 삽목. 자, 삽목의 특징. 일종의 예양번식의 장점이에요. 이것은요. 식물이 갖고 있는 세포 전형 성능과 손상된 조직의 재생 능력을 이용한 방법이다. 모범과 같은 성질을 가진 식물체를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다.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같은 행질, 어버이와 같은 행질을 가진 식물체 일부로 유전적 조성이 변하지 않는다. 어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자가 잘 맺히지 않는 식물을 증식할 수 있다. 그래서 종자 번식이 어려운 거. 고구마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고구마 같은 경우는 특히 종자 번식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꽃이 별로 안 피어요. 7, 8월 달에 꽃이 피는데 거의 안 피어.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 일장 조건에 있어서 나팔꽃 대목을 이용하다. 나팔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그때 고구마를 피워요. 근데 고구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종자 번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품종 개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피워서 종자 나오면 이제 고구마를 이제 쉽게 말해 생산이 되면 그걸 다시 농가에 보고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는 그 고구마를 이용해서 끈이 나오면 그걸 잘라서 심는 거죠. 그다음에 초기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 해에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아까 말씀했죠. 어린 것이 삽수를 갖다 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성년 된 것을 꽂기 때문에 바로 쉽게 말하면 발근이 되면은 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특히 감나무 같은 경우서 1년생 가지에서 꽃잎 분화가 되거든요. 이런 것이.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원회적으로 이용하려면 그대로 해서는 안 되죠. 왜? 꽃이 피어보면 그걸이 양분이 다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수목이 크들 않아요. 크들. 그다음에 유행은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특징은 예양번식은 대부분이 비슷해요. 장점이. 근데 유형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엽삽, 이꼬지죠. 베고니아나 산세베리아, 펠라고늄, 차나무, 국화 이런 것들이다. 근삽은 국화, 산수유, 조팝나무, 자두행두, 감사과 등. 엽아삭 있는 꼬이죠. 삽수 입자로 밑자리에 있는 견눈을 붙여서 삽목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지삽. 이제 지삽 이거 이제 가지꼬지가 6회 때 재작년에 나왔던 거죠. 녹지삽. 녹이라는 것은 그 푸른 녹에 우리가 녹색을 띠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봄에 나오는 새순을 이용하는 꽃꽂이. 다시 말하면 당년생의 초본 녹지. 당년생. 녹지삽은 당년생 초본 녹지.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5, 6월 달에 채취한 거죠. 5, 6월 달. 당년생이니까 5, 6월 달에. 녹색으로 띄어서 나온 거죠. 녹색을. 그러니까 이제 신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초, 녹지삽이니까. 그 카네시나 국화, 제라늄, 펠라고름이다. 숙지삽.
이걸 쑥자고요. 또는 경지삽. 경이라는 것은 이거 쓰니까 이 가지가 굳어졌다 는 이야기죠. 예? 쑥. 이게 이 오래된 가지, 묵을쑥, 이글쑥, 두들경. 그러니까 오래된 가지 이렇게 말씀이죠. 이른 봄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 금년도 가지가 아니죠. 전년도에 자란 휴면 중인 약간 굳어진 가지를 삽목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신초삽. 이것은 이제 녹지삽하고 경지삽하고 중간이죠. 반숙지삽이라고 생장 중인 1년 미만의 연한 순을 이용하는 삽목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작물의 종류까지는 시험을 내면 너무 우리가 다 외워할 게 많잖아요. 예. 비슷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상 녹지삽의 뜻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단화삽. 포도에서 같이 눈 하나만을 가진 줄기를 삼는 것을 우리는 단화삽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제 접목입니다. 사회 때 나왔죠. 접목. 접붙이기죠. 접붙이기. 자,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 가지를 잘라. 모수,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라는 건 어미나무를 말하는 거죠. 모수, 여기서 말하는 어미나무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 번식하는 방법이다. 대목과 접수를 접목할 경우 접목 부위는 대목의 형성층과 접수 형성층이다. 그가 형성층끼리 화합성이 높아야지 잘 결합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목과 접수, 여기를 대목이라고 해요. 예. 이걸 기부, 땅에 있기 때문에 기부라고 돼요. 기부. 그다음에 이제 접수는 다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모수에서 이 가지를 따오는 것을 우리는 이 접수라고 해요. 접수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정도로 박피를 할 거다니까 껍질을 줄게요. 껍질로 박피를 딱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수를 가져오면 여기도 여기에 맞게끔 딱 여기 껍질을 박피를 해요. 그래서 형성치끼리 맞도록 이걸 우리는 접수인데 이거는 정부라고 해요. 위에 쪽에 있기 때문에 정부. 그래서 이걸 접수와 이 대목을 접붙이는 것을 우리는 접목이라고 해요. 접목. 그래서 대목과 접수는 접목 직후 그 절단면의 일종의 보호 중인 수베린이라는 것은 일종의 코르크화 돼가지고 다른 그 균이나 물이 그 쉽게 말해 침입하지 않도록 그 밀랍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밀랍 역할은 일종의 불포화 지방은 뭡니까? 지방은 어쨌든가 물과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이 침투된 걸 막아주는 것이 하나의 그냥 수베린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수베린이라는 얇은 피막을 형성해 그 절단면을 보호한다. 자, 수베린의 형성에 이어 대목과 접수 절단면에 유조직이라는 식물의 기본적인 그 대부분의 조직을 말해요. 일정 동아주조직이라든지 뭐 저장 조직이라든지 전체 조직을 유조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유조직이 형성되고 유조직은 수배련을 뜯고 유조직끼리 자라서 서로 연결되어 양수분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건 좀 이제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이런 접목에는 수배련과 이런 형성층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접목의 효과. 묘목의 대량 양성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이 접목은 어미나무 특성을 지닌 묘목의 대량 양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결실 연령을 빠르게 한다. 아까 결과 연령을 우리가 영양번식의 장점에서 말씀했죠. 배 같은 경우는 7, 8년 걸릴 것을 4, 5년. 감같은 건 10년을 2, 3년 정도. 그러니까 결실, 열매가 열릴 연령이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실 연령이 빠르게 되는 것은. 근데 품종을 갱신할 수 있다. 자, 다른 것은 삽목이나 그 치목이나 이것은 그 어미나무에서 갖다 놓으면 그대로 꽂는 거예요. 그러죠? 그대로 또 이 채취하고. 근데 이건 갱신할 때 여기에 있는 나무에 다른 걸 갖다 붙이기 때문에 갱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갱신. 계량하고 또 다릅니다. 계량은 우리가 종자 번식길에서 서로 간에 암구와 수술이 만나서 화분이 만나서 다른 특성이 나오는 것이 계량이고 여기는 갱신이에요. 갱신. 쉽게 말하면 주로 여기
이 대목의 특성, 내한성이 강하고 병축이 강한 것에다가 쉽게 말하면 당도가 좋고 수량이 많은 좋은 품종을 갖다 놓으면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계량이 된 거잖아요, 이것이. 계량.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냐? 품종을 갱신한다. 야, 여기 계량이 아니라 갱신. 갱신은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계량은 완전히 달리 틀려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우리나라의 단감하면 부유가 많아요. 부유가 60%를 차지해요. 부유가 어떤 감이냐? 현 원형에서 맨들맨들한 거예요. 차량은 바퀴 가운데 사각이 재 있는 게 차량이에요, 여러분들. 단감을 사실 때. 그럼 그렇다면 이 부유가 많은데 부유가 너무 많으면은 생산도 일시적으로 가격이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면 여기다가 추석 전에 나온 거 감도 크게 나온 거 태추라고 있어요. 싹싹하고 당도 넣고 여기다가 지금 태추를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유가 우선은 이름이 자랄 때까지는 이제 부유 따겠죠. 그럼 부유 다 제거하면은 결론은 태추로 갱신이 된 거예요. 갱신이 됐잖아요. 계량이 아니라 갱신. 태추를 갖다 했기 때문에. 종자 번식 같으면은 예를 들어 부유하고 태추하고 크로싱 해보면 다른 형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계량이에요. 그러잖아요. 부유하고 태추하고 각각의 특성을 종자로서 쉽게 말하면 암수가 수술이 만나서 다른 품종이 나오면 이건 계량. 그러나 부유나무에다가 태추를 갖다 씌우면은 태추로 갱신이 바꿔진 것 뿐이에요. 종자끼리 이런 것은 태추와 쉽게 말하면 부유의 다른 특성이 나올 수 있고 좋은 특성도 나올 수 있지만은 돌연변이에서 더 퇴화된 것도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건 그대로 태추로 갱신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갱신은 아니에요. 어버이 형질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까 시목이나 삼목이나 분주도 마찬가지. 다만 유일하게 갱신하는 것은 전목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풍토에 정성이 있다. 다시 말해 환경 정성이 증대된다. 자, 감나무에 참 우리가 특히 고엽나무에 감나무를 접을 맞죠. 이 고엽나무 같은 건 내한성이 강해요. 그런 게 추위에 강하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 감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재배 환기 온도가 낮아요. 남부증이 있어요. 우회 쪽에는 없는 거예요. 재배 이 온도 그러니까 추위에 견디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한엽에 당했을 때는 선충이 경감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세 조절이 가능하다. 수세 조절. 특히 사과의 예화성. 예화라는 것은 키를 낮게 하는 거예요. 예화성. 요즘은 좀 많이 했지만 뭐 저도 키가 적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도 옛날 에놈 할 때는 일본 사람 키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화성 키를 적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키가 작은 품종을 기존에 이 사과나무 실생명이라든지 접을 붙이면은 키가 안 크므로서 밀식 재배를 하는 것이죠. 밀식 재배. 키도 좋고 그리고 관리 편리하고 그래서 이게 예화성 나무. 그다음에 결과가 향상돼. 결과가 좋은 그 품종이 생산됐죠. 예를 들어서 이 원주 밀감하고 탱자 나무 했을 때는 이 맛도 좋고 착색도 좋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접목은 아무튼 영양분식 일종인데 영양분식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품종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거하고 다르다. 이건 맞습니다. 자, 기출법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은 사회때 나왔죠.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 번식한다기 때문에 이건 접목이잖아요. 달리판. 일단 예양기한 잎 줄기 뿌리를 모처로 분리하여 상토에 꽂아 번식하는 것. 상토에 꽂는 것은 꽂다. 삽목. 그러니까 접목과 삽목이죠. 그러니까 답은 그러면 4번이죠. 근데 이제 접목의 이제 분류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분류 접목 장소 그래 접목을 어디에서 하냐에 따른 분리죠. 자, 대목이 제식된 포장에 직접 접목하는 건 제자리접. 옮기지 않고 그러니까 대목이 묘포에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 그걸 제자리접이라고 하죠. 제자리접. 그리고 대목을 굵이 뽑아서 실내에서 접목하는 것을 들접. 들어 옮겨서 있기 때문에 들접. 이러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제자리접은 활착이 곤란하고 다시 이식하는데 좀 어려워 있는 거. 그대로 그 번포라 했기 때문에 제자리접. 그리고 이제 활착이 잘 되고 관리가 쉬운 것은 들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소죠, 이것은요.
어디다 하느냐? 기존에 있는 땅이라고 하고 다른 실내로 옮기는 것하고 그 차이죠. 그다음 접목 시기에 따른 분류. 눈이 발하기 전 봄에 실시하는 것은 봄접. 그리고 여름에 하는 것은 여름접. 가을에 하는 건 가을접으로 한다. 시기죠. 그다음에 접목 이치. 고접이냐, 근두접이냐, 복접이냐. 접목의 이치라는 것은 고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 높은 데를 했을 때는 여기다 했을 때는 고접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 뿌리 있는 데 나온 데 있잖아요. 이쪽 노출된데 여기는 이제 근두접. 그다음에 뿌리에라 접시킨 것은 근접, 뿌리접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같은 것도 이 뿌리접. 작년에 이제 우리 평가사들 처음 가셔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 근접을 해가지고 뿌리에라가 한 40cm 정도, 50cm 지금 주간 거리를 띄어서 했는데 이 이제 나오 있는데 여기 진짜 열매 맺힌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나무에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건 별도 한 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이건 아니죠. 이것도 한 주. 대신 수령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년생 있는데 뿌리째 번지가 8년 됐으면 이건 8년생 수령으로. 수령을 달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접목 방법에 의한 분류.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깎기점은 절접이고 깎기 눈접은 삭아접, 눈접은 아접, 혀접은 설접, 삽목접 또는 할접. 이 삽목접은 삽목을 해가지고 삽목을 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이 접을 붙인 거예요. 그 뿌리가 발생하면 그 하나의 새로운 개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할접, 쪼개접. 할접이나 쪼개접은 주로 일반적으로 가수보다는 이 채소, 주로 박과 수박에 있어서 등불 쪼김병 또는 만할병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이 할접이나 쪼개접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절접은 이른 봄에 싹이 나오기 전에 대목에 접바지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절접이 주로 할착이 제일 잘 됩니다. 절접이 이 할착이 그래서 잘 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이 절접을 많이 사용합니다. 절접이라는 것은 여기 있으면 표피를 형성신 표피를 딱 접목 칼로 딱 여기를 쉽게 말하면 쪼개요. 쪼개. 절접은 쪼개접이잖아요. 그래서 쪼개고 접수를 거기에 맞게끔 형성치에 붙일 만큼 딱 껍질을 벗기는. 그런 다음에 여기다 꽂아가지고 붙이면은 서로 형성치끼리 맞아서 되는 게 절접.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할착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 할접은 대목 단면을 직경으로 쪼개고 접수를 쐐기 모양으로 깎아서 그 속에 끼워 상호 형성층을 만드는 것이다. 이건 가능한 한 서로 간에 굵기가 비슷해야 돼요. 형성층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할접은 큰 대목에 작은 소목. 그러니까 이건 굵은 대목 플러스 이 가는 대목이라 가는 접수 그래야 되려나? 가는 소목 그냥 굵은 대목에 가는 소목. 이 할접은 밑에 기부는 굵은 대목은 굵기가 더 크고 무게 접수는 굵기가 가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할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할접. 이게 할접은 짜게 접이라고 돼요. 짜게 접. 짜게 접. 여기는 절접은 깎기접이라고 해요. 깎기접이라고. 그 다음에 혀접. 적과자 대목을 혀처럼 깎고 가운데를 쪼개서 서로 끼우는 방법. 이건 혀니까 우리가 혓바닥 설이라고도 하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혀접은 설접이라고도 하죠. 혀접. 설. 혀 뭐야? 그 이야기는 여기는 굵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굵기가 비슷. 그 이야기는 자, 이 접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접수 이게 혀 모양 결론은 비스듬하면은 비스듬한 걸 보면은 온통으로 보면 우리가 혀 모양이 되거든요. 혀 모양이 비스듬하면 원을 비스듬하게 자르면 혀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도 이렇게 혀 모양을 서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혀접 또는 설접. 그래서 이거는 대목과 소목의 굵기가 비슷해서 딱 맞아야 돼.
이 호접은 이 맞접이라고 돼요. 호접.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맞접 그러죠. 맞접. 자, 호접은 접수와 대목 모두가 뿌리가 붙은 채로 접모가 이시방한다. 서로 간에 이 껍질을 2cm 정도 서로 이제 이걸 이제 하나에 지금 말씀했죠? 뿌리가 붙은 채로. 그러면 이 나무하고 여기를 2cm 정도로 박피해서 딱 붙여주는 거. 이게 우리가 이 호접 또는 맞접 서로 마주 되기 때문에 맞접. 그다음에 합접은 공종육묘장에서 가치로 주로 이용한다. 이것도 이 줄기 굵기가 비슷해야 돼요. 맞춘접이라고 그러죠. 맞춘접. 그래서 이 호접이나 합접은 박과나 가직과 채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주로 절접, 활접, 협접, 호접은 절접, 활접, 협접은 주로 가수에서 이용되는 거예요. 자, 눈접은 접수 대신에 눈을 따서 대목 껍질을 벗기고 끼워 붙이는 것을 우리는 눈접이라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다음입니다. 기출보기 다음 가수 접목법 분류 기준은 3회 때 나왔습니다. 3회 때. 분류 기준은 절접이냐, 아접이냐, 할접이냐, 협접이냐, 호접은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접목 방법. 접목 부위에 따른 것은 아까 고접이냐, 근두접이냐, 근접이냐 이렇게 했죠. 접목 장소는 제자리접이냐, 들접이냐. 접목 시기는 봄접이냐, 여름접이냐, 가을접이냐 이거죠. 그다음 분주. 분주는 폭이 나누기죠. 분주. 나눌 분자잖아요. 분주. 예, 7회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뿌리 부분에서 생겨난 폭이나 부정화. 다시 말하면 모주에서 나는 흡지 중 뿌리가 달린 채로 나오는 것.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이 뿌리가 이렇게 달려 있을 때 그러면 여기를 딱 재놓으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분주. 나눠서 기능에서 분주를 번식하는 겁니다. 모 자체에 이미 뿌리가 붙어 있으므로 안전한 번식법이다. 자, 삽목이라는 것은 꽂아가지고 뿌리가 발견됐을 때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에 이 가지에 이 뿌리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딱 분리되기 때문에 이미 뿌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번식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식물의 경우 9, 10월에 실시한다. 그 다음에 작약이나 점랑, 거베라, 명자나무, 모랑, 국화 등이 분주로 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구, 알뿌리 나누기죠. 6회 때 나왔어요. 식물체의 구근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자구를 떼어내서 번식하는 거다. 인경, 비늘줄기잖아요. 양파, 마늘, 주로 백합과 작물이 있죠. 백합과 수선화 같은 거 이런 것들. 백합, 수선화 이런 것들. 인경. 그 다음에 구경은 글라디올러스. 그 다음에 개근. 개근은 다알리아, 고구마, 마. 개경은 감자, 토란, 뚱딴지. 근경은 뿌리줄기죠. 칸나나, 창포, 연꽃, 꽃생강, 둥글레. 이런 종류가 있다. 이건 불가피고 뭐 외우는 방법 외에는 없죠. 다음은 인공 번식에서 밝은 및 활착을 촉진하는 처리다. 다음 인공 번식을 하는데 지금 인공 예양 번식, 사람이 인위적으로 예양 번식할 때 밝은 뿌리가 잘 되고 또 활착, 생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촉진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이 말이죠. 자, 황화. 자, 세 가지 일부에 흙을 덮거나 검은 종이를 싸서 일광을 차단하여 엽록소 형성을 억제하고 황화 시키면 이 부분에서는 발근이 잘 되므로 삽목에 이용된다.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 처리. 생장 호르몬 처리에는 발근 촉진제인 옥신유, 비인돌프티산, IBA죠. 또는 IAA도 돼요. IBA뿐이 아니라 IBA, 다 옥신 종류예요. NAA. 이것은 옥신 종류. 이런 것들은 발근을 촉진한다는 얘기죠. 옥신이 발근 촉진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옥신.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 그 다음에 자당액 침지. 자당액이라는 설탕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당액이라는 설탕물. 이 글루코스와 함께 대표적으로 이 당의 하나 일종이라고 하죠. 자당액. 포도 단아삽에서
6% 자당에게 60시간 침지하면 발근을 촉진한다.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발근이 촉진된다죠. 그다음에 한상박피나 철상, 절곡, 한상박 앞에서 우리가 이 치목에서 이제 그 고치법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왔잖아요. 설명을. 자, 치목을 할 때 발근시킬 부위에 환상박피. 환상박피는 주로 그 성토법이라든지 고치법에서 하는 거죠. 절상, 상체를 주거나 절곡, 구부려 주거나. 딱 절곡이면 화상치법은 구부러 준 거잖아요. 화상치법이. 그래서 절곡 응급처리를 하면 탄수화물이 축적되고 상체 호르몬이 형성되어 발근이 촉진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가지가 있을 때 이 한상박비 이러면은 이 자체가 이미 자 우리는 강압성 여기서 이제 강압성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강압성이 일어남으로써 유기물인 탄수화물이 밑으로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환상박피이기 때문에 환상박피는 체관에서 이동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식물체에는 또 반복됩니다. 도관 또는 물관과 체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관에서는 뿌리에서 흡수된 양과 수분을 이동해서 줄기를 통해서 입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체관은 광합성 장유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줄기를 통해서 뿌리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체관이에요. 근데 여기를 절단할 때 여기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 축적이 돼서 발근이 촉진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가망간산 칼륨 액체. 책이 안 나왔습니다만 가망간산 칼륨액 을 처리해줄 때 이 쉽게 말하면 발근이나 활착이 촉진된다. 가망간산 칼륨액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 또는 기내배양. 1회 때 나오고 2회 때 이제 시험이 계속 나왔던 거죠. 자,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식물의 기관, 조직 또는 세포 등을 식물체에서 적출, 뜯어내서 분리해서 영양분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배양하여 켈러스, 식물의 줄기세포죠. 켈러스를 만들고 그 후 배상체 또는 부정배를 형성하여 식물체로 재분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이 조직 배양 또는 기내 배양. 자, 여기서 영양분이 들어있는 배지. 우리는 영양분이 들어있는 배지를 우리는 영양배지라고 하죠. 영양배지. 배지 이제 쉽게 말하면 영양분이 들어있는 하나의 기구 내에 들어있는 통 내에 들어있는 배지를 말하는 거죠.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영양배지면 보통 MS 배지를 기본으로 깔아요. 이 MS 배지는 물이라든지 이 속에는 물, 설탕, 우뭇가살이 있는 한천 일로 이제 MS 배지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 기내 이제 어떤 뭐랄까 세포를 거기서 배양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 1회 때 나온 것은 식물의 전형 성능 이걸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자, 전형 성능은 똑같은 말이에요. 전체 형성능과 같아요. 같은 말 이건. 자, 전형성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이 용어 자체만 여기서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성능을 이용하여 무균 상태에서 식물의 조직의 세포, 조직, 기관, 배 등 식물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안전한 식물을 얻는 것을 우리는 조직배양이라 한다. 조직배양은 전형성능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물을 영양 번식할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당도 저하, 기형가 발생,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한다. 바이러스 감염되면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합격해 가시고 이 고추 생산비 조사를 나가면은 이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발생되면은 입이 모자이크 형성으로 돼서 결론은 입이 이제 죽는 거죠. 죽으면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작물체가 더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에
생장점 배양 기술을 접목하여 바이러스가 없는 건전한 무병주를 많이 생산한다. 그러니까 조직 배양은 전형 성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없는 무병주, 바이러스 없는 것 목적이 그에 대한 얘기죠. 조직 배양이라는 것은 전형 성능이란 그 특성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없는 무병주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조직 배양 또는 기내 배양이다. 자, 조직 배양의 종류.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도로 여기 중에서는 배 배양과 약 배양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 배양은 미수가거나 성수간 배를 채취하여 인공 배지에 배양하는 방법이다. 배 배양의 특징은 육종연한 단축. 육종연한 단축은 결론은 결과 연령을 단축한다는 이야기고 똑같은 말이에요. 육종연한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불화합성 및 휴면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그러니까 배 배양의 특징 육종연한 단축. 그다음 절편 배양은 뭐 식물체에서 설치한 조직이나 기관의 편으로부터 배양하는 방법이다. 편이기 때문에. 그다음 캘러스 배양, 식물 기관에서 분리해낸 상처받은 절편체 조직으로부터 세포를 이상 분열 증식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원형질체 배양, 식물의 세포나 캘러스 배양에 의하여 형성된 세포에서 세포막을 제거하여 원형질체를 분리 배양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약배양, 약배양은 화분 배양이라고도 합니다. 약배양은 꽃가루 배양이라는 이야기죠. 일종의 약은 수술과 암술, 수술 꽃가루를 말하는 거죠. 약이죠. 약배양, 화분배양. 그래서 식물체의 약 꽃밥이죠. 약밥이나 화분을 채취하여 배양하는 방법이다. 채세포와 달리 염색체가 감수분열을 통해서 반수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배양 즉시 바로 반수세 식물을 얻을 수 있는데 주로 숭계육정. 숭계육정 좀 표시 좀 해주십시오. 숭계육정.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배배양과 마찬가지로 육정연한 단축. 그래서 약배양은 주로 자가 불화합성, 자기 꽃가루까지 수정되지 않은 이런 데서 분리 육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담배, 감자,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이런 데서 배추를 말하는 거죠. 주로 많이 이용되는데 이 문제는 딱 전형 성능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깊이, 이거는 육종과도 좀 관계가 좀 깊어요. 일종의.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시험이 안 나왔는데 배배양과 약배양의 좀 특징만 좀 아시고 앞에 말씀드린 쉽게 말하면 조직배양은 전체 형성 또는 전형 성능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없는 건전한 무병주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조직배양의 이용.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그 설명을 해드리는 대신 그냥 그 고딕체로 굵은 걸로 해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량 급속을 증식하는 데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삽목과 전목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이 삽목이나 전목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급속 증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약배양이나 화분배양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육종연한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간은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기내 실내에서 용기, 쉽게 배양 용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상 변동이나 이런 피해가 없죠. 그러므로서 그리고 쉽게 말하면 다른 데 같은 포장을 이용하지만은 기내에서 더구나 실내에서 이런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용기를 넣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양계 식물의 급소와 균일한 개체가 증식이 가능하다. 제가 감자나 카네이션, 사과 등 예양기가 높은 시간은 온해 식물들은 유전적으로 상당히 이형 접합적 상태여서 이들 개체들로부터 종자를 받아시면 후대에서는 품종의 고유 특성이 없어지고 아주 잡종이 되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조직배양을 통하면 증식률이 낮은 예양 번식 식물을 급소하고 유전적으로 균일한 개체로 증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무병 식물을 생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병이 없는 식물을 생산할 수 있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생장점으로 증식하면은 무병주,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주를 육성할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이야기죠. 그다음에 신품종 육성한다. 품종을 개량한다 그 말이죠. 아까 그 화분배양이라든지 약배양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개량할 수 있다. 그다음에 2차 산물의 생산. 그다음에 생식지의 보존 및 보관에도 유용하다. 그다음에 잇목 개량이라는 것도 일종의 나무 개량이지만 식물체로 보면 전체 품종 개량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식물 생장 조절 물질 환경의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인공 종자의 생산이 가능하다. 식물 조직이나 세포를 배양하여 배상체를 대량 생산하고 이를 잘 분리하여 적당한 수분 또는 양분, 통기성을 가진 겔로 싸고 예부를 피복하여 예부 환경의 변화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배상체를 보호함으로써 종자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 것이 인공종자이다. 이건 별로 의미가 지금 없고요. 방금 조직제 배양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틀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깊이 더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